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요 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온대 저기압인데 요것만 따로 떼서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 여기를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해서 요렇게 볼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요렇게 있었을 때 이쪽이 지금 A쪽이 되고 이쪽이 B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얘네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A쪽이 서쪽이 되는 것이고 B쪽이 동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한랭전선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온난전선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름의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생기는 저분형 구름이, 여기는 이렇게 침운형 구름이 나타나는 형태로 있을 겁니다. 강수구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비가 올 것이고 여기는 이제 이슬비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것은 요 놈인데 관측자가 만약에 이렇게 서 있었대 이렇게요. 어떤 한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데 이 온대저기압이 이 사람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온난전선이고 요게 한랭전선인데 우선 요 안쪽은 지금 찬 공기가 이렇게 있는 중이고 이쪽은 더운 공기가 있고 이쪽은 찬 공기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은 지금은 추운데 이슬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운데 온난전선이 지나고 나면 더운 공기가 올 거기 때문에 다시 따뜻해질 겁니다. 맑아지면서 구름도 없어지겠죠. 그러다가 한랭전선이 지나고 나면 다시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소나기가 막 떨어지면서 추워질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서 있었을 때 기온과 기압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냐면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 사람은 현재 지금 추워요. 춥다가 더워졌다가 추워질 겁니다. 전체로 다 서해동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은 춥지만 점점 더워졌다가 다시 추워지는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워지는 이런 식의 기온 변화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온 변화가 시간 흐름은 이쪽입니다. 시간 흐름 이쪽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먼저 추웠다 더웠다 추워지기 때문에 시간 흐름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이쪽 방향으로 지금 시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공기고 더운 공기가 가벼운 공기고 얘가 무거운 공기가 돼야겠죠. 그러면 무거운 게 누르다가 가벼운 게 눌렀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줄어들 겁니다. 그걸 기압이라고 그러죠. 가벼운 게 누르다가 무거운 게 누르면 그 압력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지다가 가벼워지다가 다시 무거워지는 이런 상태로 기압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압 변화. 자, 우선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말한 것처럼 저걸 잘라서 본 단면에 대한 그림하고 그 다음에 전선이 지나갈 때마다 기온과 기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요거에 대한 것을 먼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요거 그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더 하기 전에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면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1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일기예보라고 해서 일기예보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기다 표시해 볼 거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일기기도. 일기도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볼 건데 그때 이제 일기기호를 읽을 줄 알아야 뭔가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다 개념 다 개념이에요, 이거 다. 자, 일기기호를 표시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표시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관측자가 있는 곳에 원을 그립니다. 관측자가 있는 곳에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원을 그린 다음에 이 원에다 넣을 건 뭐냐면 색깔을 칠하는데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으면 맑은 날씨고 만약에 여기 까맣게 칠해져 있다 그러면 흐린 날씨, 구름이 많은 날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면 구름의 양, 울량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구름의 양. 근데 이 구름의 양 갖다가 문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관측자에서 느끼는 바람의 방향, 풍향인데 풍향을 잡을 때는 우선 요걸 잠깐만 제껴두고 여기다 한번 잠깐 표시해 볼 겁니다. 요렇게 관측자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쪽을 북, 이쪽을 남, 이쪽을 서, 여기를 동 이라고 치면 이렇게 네 개로 표시하는 것은 사방위예요. 근데 사방위는 초등학생이나 쓰는 것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씁니다. 이거를 절반으로 나누는 거, 팔방위를 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북쪽과 동쪽 사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쓰는 거냐면 북과 남을 먼저 쓰는 겁니다. 동서가 먼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북쪽과 동쪽 사이, 그래서 이것을 북동이라고 말하죠. 한글로 쓰니까 좀 귀찮으니까 그냥 약자로 쓸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남쪽과 동쪽이니까 남동이 돼야 될 것이고 얘는 남서가 돼야겠죠. 얘는 북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방위를 흔하게 씁니다.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일부 어떤 책에서 잠깐 미쳐가지고 영상 촬영 중인데 잠깐 좀 생각이 없으셔가지고 이것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간혹 나와요. 그러면 8방위를 절반씩 나눈 거니까 16방위가 돼야겠죠. 그래서 쓸 때 요거처럼 어정쩡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4방위를 쓰고 8방위를 쓰는 겁니다. 4방위가 아까 말했던 요 동서남북이죠. 요게 지금 4방위죠. 그래서 4방위를 먼저 쓰고 그 다음 8방위를 쓰는 것인데 북쪽과 북동 사이에 있으니까 북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동쪽에 가까이 있는 북동이니까 동북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남남동.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서쪽에 있는 북서니까 서북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16방위까지 간혹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16방위를 좀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니까 기상청 이런 데서 더 쓰는 것은 16방위고, 간혹 이제 미쳐가지고 이것을 한 번 더 쪼개는 32방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32방위라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가 지금 뭐냐면 북동이라 말하는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오는 바람하고 이렇게 오는 바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쓰진 않습니다. 그거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잘 안 써요. 사실 전문가 잘 안 써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8방위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8방위. 동서남북에다가 북동, 남동, 남서, 북서 요 8가지만 어떻게 쓰는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풍향을 잡을 때는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는 방향을 잡습니다. 만약에 관측자가 서 있는 요곳에 바람이 이렇게 불었대요. 그러면 오는 방향으로 풍향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으면 항상 위쪽이 북쪽이 돼요. 항상. 그럼 얘는 뭐냐면 북쪽과 동쪽 사이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중이죠. 그래서 이것을 북동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남동풍이면 이렇게 불어야겠죠. 이렇게. 동풍이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붙는 것이 풍속을 의미하는데 깃발 모양 하나로 되어 있으면 요거 25m/s. 풍속을 잡을 때는 초속으로 씁니다. 초속. 만약에 긴 짝대기 하나가 있다. 그럼 이것은 5m/s. 짧은 짝대기가 하나 있다. 그럼 얘는 2m/s.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붙는 것들을 다 더한 것이 풍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 지역은 북동풍의 바람이 32m/s로 불고 있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볼 것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호. 이 기호를 1기 기호라고 말하는데 현재 이 지역이 어떤 대기 상태가 있는가, 뭐
강수 현상이면 어떤 강수가 있는지 뭐 이런 형태를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 B가 오는 겁니다. B. 근데 이게 어떤 B인지를 딱 특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B라고 말을 할 겁니다. 어차피 B가 보면 이게 이슬비라 하기에는 너무 많고 소나기라 하기에는 너무 좀 느긋하게 많이 오고 있고 애매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점 하나만 딱 찍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쉼표처럼 이렇게 온대요. 쉬엄쉬엄 온대요. 찔끔찔끔 이슬비죠. 비가 오는데 밑으로 내리 꽂아요. 엄청나게 온다는 얘기죠. 소나기.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딱 봐도 눈 결정 비슷하죠. 그래서 눈이 오는 거. 근데 눈이 오는데 밑으로 내리 꽂아요. 엄청나게 온다는 얘기죠. 폭설. 앞이 잘 안 보여요. 안개. 하늘에서 꽝 하고 내리쳐요. 뇌우, 번개, 천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샌드의 약자 황사. 엘리베이터 버튼처럼 이렇게 상하 기류가 아주 복잡하대요. 지금 난리 났대요. 우박. 일기교는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은 우리가 그냥 한번 봐둘 만한 것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비, 이슬비, 소나기, 눈, 폭설 또는 뭐 소낙눈이 원래 더 정확한 표현인데 폭설, 안개, 뇌우, 황사, 우박 이런 식으로. 이거 외에는 문제로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외 것은 다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있고 밑에 들어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위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냐면 이 지역의 현재 기온 지금 이 지역에서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현재 이 지역의 이슬점 지난주인가에 했었었죠. 지지난주에 이슬점이라 하게 되면 어떤 공기를 냉각시켰을 때 포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 온도 이슬점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슬점과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량에 비례하는 값이죠. 수증기량이 많으면 높은 온도에서 음결이 시작될 것이고 수증기량이 적으면 낮은 온도에서 얘가 음결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의 기온하고 이슬점 이런 걸 표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일기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들어가요. 뭐냐면 습도가 안 들어갑니다. 습도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 현재 기온하고 이슬점이 쓰여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 두 가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습도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대신에 현재 기온하고 이슬점이 같아질 때가 습도 100%죠. 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건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저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가 습도가 높냐라고 하게 되면 둘의 차이가 제일 작을수록 0이면 더 그렇고 그래서 이 둘의 현재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습도가 높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뭐냐면 그 지역의 현재 기압을 표시하고 있는데 현재 기압. 여기서는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자, 기압을 표시할 때 이거 잘 틀립니다. 기압의 문제 나왔을 때는 잘 틀리는데 기압을 보통 쓸 때는 현재 지구의 대기압 있죠. 현재 지구의 대기압. 이것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1040 헥토파스칼에서 950 헥토파스칼 요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이라는 얘기지 꼭 이 범위에서만 나타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태풍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은 기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좀 그 다른 방법으로 표기하는데 보통은 요 범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를 쓸 때는 1000자리, 100자리 안 쓰고요. 소수점 안 쓰고 소수 둘째 자리 날려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13.25 헥토파스칼이라는 요 기압을 여기다 표시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1000자리, 100자리 안 쓰고 소수점 안 쓰고요. 둘째 자리까지는 안 씁니다. 당연히 안 쓰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만 쓰면 됩니다. 1, 3, 2만 쓰면 돼요. 1, 3, 2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996.31 헥토파스칼이었다 라고 치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1000과 100짜리 안 쓰고요. 소수점 날려버리고요. 둘째 자리 안 쓰고 단위 안 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만 보면 9, 6, 3만 쓰겠죠. 이것만 쓰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틀리냐면 여기 쓰여있는 기압이 132가 쓰여있든 963이 쓰여있든 뭐가 써있겠죠. 그랬을 때 보통 학생들이 숫자가 얘가 더 크니까 아 얘가 더 고기압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고기압이 아니죠. 얘가 더 기압이 높은 상태입니다. 얘는 앞에 지금 1000이라는 숫자가 생략된 것이고 얘는 900이라는 숫자가 생략됐기 때문에 얘가 기압이 큰 거고 밑에 있는 것이 기압이 작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기기호에서는 우선은 좀 다 받을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풍향, 풍속은 우선 받으시고 특히 풍향을 잘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압을 어떻게 표기하는가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알고 있으면 좋을 거고 모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풍향하고 기압 변화에 대한 것만 우선 잘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든 말고 이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각각의 여기 있는 사람들에서의 풍향을 한번 표시해 볼 것인데 풍향 지금 아까 그 그림을 지웠으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뭐냐면 저기압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한랭 그 다음에 온난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그랬을 때 얘를 중심으로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그때 바람을 곡선으로 잡지 말고 직선으로 바꾸면 풍향이 좀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고 있었을 때 바람이 이렇게 직선으로 불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부는 바람은 이렇게 나눠보자면 남쪽과 동쪽 사이에서 이렇게 바람 불고 있는 중이죠. 남동풍. 이 바람은 남쪽과 서쪽 사이에서 불고 있는 남서풍. 이 바람은 북쪽과 서쪽 사이에서 불고 있는 북서풍. 이 바람은 북쪽과 동쪽에서 불고 있는 북동풍.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온난 지나고 따뜻했다가 한랭 지나고 이게 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 안에서는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 남동풍이 지금 불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남서풍이 불고 있고 여기서는 북서풍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었을 때 저거의 풍향을 표시하듯 여기다 표시해보잖아요. 그러면 관측자가 있는 곳에 이렇게 원을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건 그리지 말고 풍향만 우선 표시해보자면 여기서는 지금 남동풍이니까 이렇게 짝대기가 표시돼야겠죠. 여기서는 짝대기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북서풍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다른 거 그리지 않고 풍향만 표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요거 했던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그림이 지금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요 오늘 했던 요거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대적 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풍향이 바뀝니다. 풍향이. 자, 문제에서 보통 한랭 전선이 지나갔냐, 온난 전선이 지나갔냐,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묻게 되는데 그랬었을 때 그림에 이제 뭐 문제에서 나오는 그림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될 것은 뭐냐면 무조건 앞뒤 따지지 말고 풍향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풍향을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기온을 봐야 되는 것이고 기온을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기압을 보면 돼요. 먼저 봐야 될 순서를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풍향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거부터 보고 아 얘가 지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구나. 온난이 지나갔나 한랭이 지나갔는가 이걸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풍향을 보고도 모르겠대요. 그러면 기온을 갖고 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기압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압을.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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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손 딱 대. 만세, 만세. 손 내리면 죽어. 손 내리면 죽어.